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맛있는 가지를 볶아 보았습니다. 저는 가지가 쌀 때 냉동해 놓고요, 하나씩 하나씩 해동해서 만들어 먹는데요. 이거는 렌지에 한 3분 정도 돌린 다음에요, 마늘과 간장과 파와 양파를 넣고 소스를 만든 것에요, 가지를 투여한 다음에 이제 기름 없이 볶으면 됩니다. 네, 저는 이제 핵심이 중요한 게 뭐냐면 설탕을 넣지 않는다, 그 다음에 기름을 넣지 않는다. 이 두 가지로 요리하는 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항상 들어가는 메인은 이제 양파와 마늘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요리를 이제 오랫동안 12년 넘게 하다 보니까요. 중요한 걸 깨닫게 된 게 뭐냐면, 모든 요리에 양파와 마늘을 넣으면 평타 이상은 간다, 맛있어진다, 이걸 깨닫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최근에는 요리를 잘한다는 말을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요리를 하냐는 질문도 되게 많이 받는데요. 저는 사실 결혼 전에는 요리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엄마가 해주시는 것만 그냥 받아 먹을 정도로 전혀 전무하게 살아왔어요. 계란 후라이만 해 먹는. 근데 이제 삶을 살다 보니까 요리를 하게 되었는데, 저는 닭볶음탕도 맨 처음에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슈퍼 아주머니에게 물어봤던 기억이 나요. 그때는 유튜브도 많이 이렇게 대중화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 가지고 닭 사면서 물어보고 그랬던 게 정말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하나하나 이렇게 알아온 것이 이제 지금 이렇게 쌓이게 되면서 요리를 하게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현대인들은 이제 굉장히 질병이 만연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고지혈증이라든가 당뇨라든가 고혈압이라든가 이 3종 세트는 많이 기본으로 갖고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저도 고지혈증 약을 먹고 있기 때문에 기름을 최대한 안 쓰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최근에 이게 대정문질이 좀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서 이제 콩을 수입하는 그런 농수산부 장관 그 밑에는 차관급이 얘기하신 거 들었는데, 그 식용유는 대부분 GM으로 만든다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GMO는 그 유전자 변이를 일으키는 되게 안 좋은 성분들로 만든 것들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콩이라든가 이런 식용유는 100% GMO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듣고 되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먹는 계란 후라이마저도 위험하다는 얘기고요. 밖에서 하는 외식 중에 튀기거나 볶거나 하는 요리들은 100% GMO 기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외식은 다 위험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기름 종류를 다 바꿨거든요. 그래서 엑스트라 버진이라든가 이렇게 좀 비싼 걸로 다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기름이 사람의 몸을 질병을 일으킨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들었기 때문인데요. 대신 뭐 그 기름값이 올랐다고 그래서 생활비가 확 올랐냐 하면 그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또 거기서 이렇게 마이너스가 나니까 플러스적으로 막 여러 바퀴 돌면서 싼 그런 식재료들을 사서 아끼면은 또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건강을 유지하도록 많이 노력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제 식생활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먹는 것이 전부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밖에 음식을 많이 드셔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즘 따라 굉장히 많이 달아지고 있고, 튀기거나 볶는 요리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거 우리가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폐암 환자 사망률이 세계 1위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대장암 사망률도 굉장히 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집에서 이제 볶거나 하는 요리들을 많이 하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어떠한 잘못된 생활 습관의 패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물로 볶아도 맛에 전혀 이상이 없거든요. 물론 이제 가끔 고소한 맛이 그리울 때는 기름을 써서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물로 요리해도 전혀 손색이 없고 맛있고 되게 건강하고 뒤끝이 되게 깔끔한 그런 요리를 충분히 하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되게 장점이 뭐냐면 이제 설거지할 때 기름이 전혀 없기 때문에 설거지가 정말 쉬워진다는 거. 기름 요리가 들어가면은 이제 되게 기름기 닦아내는 것이 좀 되게 어렵고, 또 수질도 되게 오염시킬 수 있고, 그 환경적으로도 되게 어려움이 남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엑스트라 버진은 이제 샐러드 먹을 때만 기름 섭취를 하고, 가급적이면 계란 후라이도 안 먹고 계란을 삶아서 먹거나 해서 삶거나 데치는 식으로 요리법을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름에 볶는 요리가 솔직히 더 맛있긴 해요. 왜냐면 이거는 물맛이기 때문에 이렇게 고소한 맛은 좀 부족하긴 하거든요. 그래도 이제 그런 게 그리울 때는 조금 비싼 기름을 사셔서
그거에 좀 사용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참기름이나 들기름은 볶을 때 쓰면 안 되는데 많은 분들이 참기름, 들기름을 볶을 때 쓰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찬 요리에만 쓸 수 있는 기름들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나물 같은 거 무친 다음에 참기름이나 들기름으로 약간의 윤기를 주는 정도로 사용하셔야지, 그걸로 갖다 음식을 볶거나 할 때 많은 요리 유튜버들도 그렇게 사용하는 걸 보고서 조금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식재료나 이런 것들도 이제 궁합이 있고, 그리고 같이 사용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시금치를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네, 시금치를 굉장히 많이 먹었었는데 거기 옥살산이 굉장히 많이 함유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고부터는 식용유가 아니라 시금치를 많이 먹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시금치는 이제 물에 끓이면은 이제 어느 정도 제거가 되고 있는데 많은 퍼센테이지 옥살산이 그대로 남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옥살산이 몸에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몸에 이렇게 돌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것이 또한 이제 두부랑 같이 결합되면 스파크를 일으켜서 몸에 이렇게 투석을 할 수밖에 없는 질병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이제 보고되어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과일 같은 경우도 이제 칼륨이나 칼슘이 되게 높은 과일들을 많이 먹으면은 몸에 돌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고, 아몬드 같은 경우도 그게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의해서 꼭 드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과일이면은 이제 되게 몸에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나무에서 열리는 빵이다 이런 말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과나 그다음에 배, 그다음에 이제 블루베리, 그다음에 아보카도, 그다음 키위, 그 정도는 되게 안전한 과일이거든요. 당이 높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샐러드나 이런 걸로 드시면 좋은데, 이제 저는 제일 좋아했던 과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포도였어요. 근데 포도는 당이 굉장히 높아요. 수박도 당이 엄청나게 높거든요. 그래서 당뇨병에 걸리면 정말 무섭잖아요. 예, 당뇨는 여러 가지 질병을 일으키는 정말 중요한 폭탄과 같기 때문에 그 과일의 당 수치 조심하시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밥 먹을 때 어떤 걸 먹느냐도 되게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키는 데 원인이 될 수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식사할 때는 과일과 야채를 먼저 드시고 그다음에 단백질 드시고 탄수화물을 나중에 드시는 게 좀 유리한데, 우리는 보통은 탄수화물 막 먹고 나서 나중에 과일 같은 걸로 입가심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순서가 이렇게 바뀌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밥 먹을 때 샐러드를 먼저 먹고 그다음에 계란 같은 걸 먹고 그다음에 이제 밥을 먹는 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국은 전혀 안 먹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국이나 김치는 나트륨이 되게 많기 때문에, 또 나트륨은 이제 귀 쪽에 문제를 많이 일으킬 수 있거든요. 네, 이명이라든가 또 메르에르 질병이라든가 청각송실과 같은 것들이 이제 나트륨과도 많이 밀접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좀 김치는 가급적 안 먹으려고 저는 좀 노력하는 편이고, 근데 이제 김치 요리를 하는 이유는 이제 저의 남편이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는 또 그런 질병이 없기 때문에 이제 먹긴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국물 요리는 나트륨이나 이제 배가 많이 나오거나 이제 체중 같은 것들이 많이 이제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식사하시는 것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어떤 식재료나 그런 의사 선생님의 이야기들을 반영해서 요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만든 요리들은 되게 소중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결혼 때 제일 많이 싸웠던 게 음식이거든요. 저희 신랑은 한 달에 치킨을 20번 먹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가공식품과 초가공식품을 끊는 데 있어서 우리 집에서는 전쟁과 같은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났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말하거든요. 밖에서 외부 음식을 먹고 돌아와서 나는 너무나 집밥이 그리웠다. 집밥의 그런 건강한 맛이 너무나 그리웠다. 그리고 당신이 해주었던 샐러드가 너무 먹고 싶었다. 엑스트라 버진을 내 입으로 좀 맛보고 싶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입맛이 이렇게 건강하게 변한 것이 굉장히 좋은 변화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는 가공식품과 초가공식품에 어떤 세금을 매기자 이런 것들이 법안으로 추진된다고 이렇게 하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유럽에서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가공식품과 초가공식품은 사실은 음식이라고 볼 수 없고 사람을 병들게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되게 멀리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집에도 사실 과자 박스가 있었거든요. 그 서랍 안에 과자와 막 소시지와 이런 것들을 막 예전에 채우던 시절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그것이 되게 잘못됐다라는 것을 저는 책을 읽고선 깨닫게 되었고요. 왜 그러냐면 다이어트를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절대로 살이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좀 무섭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지식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해서 이제 책을 읽었는데 그때 이제 명확하게 인식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식단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음식 중에 되게 좋지 않은 음식들이 되게 많다는 거. 대표적인 게 저는 포도하고 수박이었어요. 저희 집은 수박이 끊이지 않는 여름철 그런 단골 과일이었는데 수박은 거의 무슨 당 폭탄이더라고요. 그래서 수박을 이제 끊어냈고 그다음에 저는 되게 좋아하는 음식이 뭐냐면 잡채입니다. 잡채를 쉬지 않고 계속 만들어 먹었는데 잡채가 그렇게 콜레스테롤 수치가 굉장히 높은 음식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래서 당면을 이제 끊어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냉동식품들이 이제 집에 많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은 이제 뭐가 있었냐면 그 만두. 냉동 만두는 항상 쟁여 놓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떡볶이. 예, 떡볶이 소스 이런 것들을 늘 쟁여 놨었는데 이제 가공식품 같은 것들이 좋지 않다라는 것이 인식되면서 그런 것들을 거의 다 끊어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집에는 이제 먹을 게 간식거리는 이제 전무합니다. 과일밖에. 배랑 사과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아몬드도 되게 좋아했었는데 아몬드도 하루에 30알까지는 괜찮다라는 거 어디서 공부해서 알게 되었는데 아몬드도 그렇게 칼슘이 되게 많은 거예요. 네, 칼륨인가? 칼슘이 되게 많은데 그게 되게 옥살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몸에 돌을 만드는 데 일조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아몬드도 이렇게 좀 끊게 되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사실 의사들이나 식품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이 어떨 때는 정반대이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커피가 좋다, 어떤 사람은 커피가 나쁘다. 그래서 어떤 것을 따라가야 할까라는 게 혼선이 될 때도 있긴 하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탄수화물 너무 많이 먹으면 안 좋고, 뭐 가공식품 안 좋고, 빨간 고기 안 좋고, 생선을 이제 굉장히 많이 오염됐기 때문에 좋지 않고, 기본적인 상식선에서 지키고, 그 다음에 떡, 밥, 국, 빵. 한 글자 음식들이 좋지 않은 걸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밥도 이제 저는 아침에만 먹고 있습니다. 네, 아침에만 밥 한 공기 먹고 점심에는 이제 다른 거 이제 과일은 샐러드나 삶은 달걀이나 옥수수 요런 식으로 먹어서 이제 탄수화물을 좀 많이 줄인 상태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볶거나 이제 이렇게 튀긴 음식들을 많이 먹지 않는데 예전에는 이제 분식점에서 튀김을 많이 먹었었어요. 근데 이제 그리고 오뎅이 이제 튀긴 거잖아요. 그리고 맛살도 튀긴 거고. 그래서 오뎅을 정말 좋아했었거든요. 오뎅 볶음을 이제 반찬에서 빠진 적이 없었는데 어느 순간 집에서 오뎅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가끔 외식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오뎅국이 나왔는데 둘 다 막 너무나 미친 듯이 막 흡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맛있었지. 그래서 그 메인 요리가 되게 좋은 요리였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뭐가 제일 맛있었어?"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오뎅국이라고 둘 다. 왜냐면 오뎅을 못 먹어 굶주려 가지고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뎅도 튀긴 거잖아요, 밀가루에. 그다음에 맛살도 튀긴 거고. 근데 그런 튀김 종류들을 이제 삶에서 이렇게 제하다 보니까 이 유익한 점이 뭐냐면 일단은 체중이 한 10kg 이상 빠졌고 예 이제 배가 되게 많이 나왔었거든요, 예전에. 그래서 옛날에 고등어였어요, 별명이 집에서. 근데 배가 좀 거의 없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바지를 입었어요. 바지가 좀 계속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옆에를 인제 꿰매서 입어야 될 만큼 이렇게 배 치수가 많이 들었다는 게 굉장한 이제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군살들이 되게 많이 빠져서 전체적으로는 슬림샷을 이제 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인제 식단의 변화였다라고 생각하고요. 전 젊었을 때부터 굉장히 운동을 열심히 했거든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저 항상 걸었어요. 1000보 이상, 15,000보 이상. 그랬는데 살이 절대로 안 빠졌어요. 1도 안 빠졌는데 사실 지금은 너무 추울 때도 있고 너무 더울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운동을 많이 못할 때도 있는데 오히려 체중은 최저 몸무게를 매일매일 이렇게 등극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이어트의 핵심은 뭐다? 바로 식단이다. 이거를 정말 많이 느낀 대목이었고요. 그다음에 인제 설밀라티, 설탕, 밀가루, 튀김, 나쁜 기름 요렇게 먹지 않는 것을 이제 좀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집에서 인제 설탕을 버렸고요. 요리당 다 없앴고요. 이제 그래도 이제 약간의 단맛이 그리울 때가 있기 때문에 김치에는 설탕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깍두기나 겉절이나 이런 종류죠. 거기에는 당을 넣기 위해서 저희는 꿀을 사 가지고 이제 반 숟갈 정도 넣어 가지고 이렇게 먹고 있는데, 이제 반찬을 다 먹고 나서 항상 물어봐요. 피드백을 구하는데 "뭐가 제일 맛있었어?" 이렇게 물어보면 항상 김치. 근데 그 이유는 이제 거기 당이 들어 있으니까 그랬던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일단 설탕을 집에서 치우고 나서 가장 느끼게 된 게 뭐냐면 밖에 음식이 너무 달다. 네. 어쩔 수 없이 외식을 할 때 있잖아요. 근데 심하게 역겹게 달다. 이런 느낌이 좀 진짜로 들더라고요. 그래서 '맛있는데 너무 달아서 못 먹겠다. 이 음식도 너무 달고 음료도 너무 달다. 이런 것이 입맛의 변화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밀가루는 이제 집에서 부침개 요리 같은 거 되게 좋아했었어요. 이제 비 오는 날 부침개 너무 맛있잖아요. 김치 부침개, 뭐 야채 부침개, 저는 파래 부침개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밀가루를 안 사니까 부침개 종류를 해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거는 밀가루랑 기름 두 가지 나쁜 거를 다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지양할 수밖에 없지 않나.' 죄송합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을 기본 팁으로 탑재하시고 그 실천함을 통해서 건강을 유지하는 삶 살기 바랄게요. 안녕히 계세요.